네,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피어스의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 날라가네. 우선 차트부터 볼까요? 차트. 야, 빠졌다가 빠빠빵 날라가네. 여기가 지금 전국가 뿅 돌파하면서 65,0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때려준 게 근데 이 회사가 2019년도에 상장한 회사야. 그리고 여기가 언제냐? 4월 9일날 빠졌다가 지금은 몇 프로까지 올라간 거야? 작년인 것 같은데, 그치? 작년 2025년 4월 16일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저항 때 걸리고 여기가 몇 프로지? 이 자리만 해도 250%야? 와, 씨,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뿅 올라갔는데 700%가 날라갔어. 와, 대단한데? 오, 씨. 그리고 전국가 돌파한 자리가 몇 프로지? 여기는 그니까 이게 그래서 가치 투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가치 투자. 예. 항상 좀 안 좋을 때 사놔야지 뭐 올라가면 대박 수익이죠. 뭐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정가 6만 5천 원 돌파하면서 올라가봤자 60%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락했을 때 이때 물량 딱 모았으면 그렇죠. 지금 뭐 이때 당시에 딱 들고 있었으면 700% 벌써 수익이죠. 예. 이거는 그냥 지금 날라가는 거고. 그래도 봅시다. 음. 우선은 두산 피어셀 종목 함께 여러분들과 보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가치 투자라고. 돈 벌고 싶으면 가치 투자고, 그냥 놀고 싶으면 그냥 그냥 성장 좀 매매하는 거고. 네, 두산 피어셀 재미 사업 하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두산 피어셀 종목 봅시다. 잠깐만. 두산 피어셀 PBR 19.9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7점. 연료전지 사업부다.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연료전지 PAFC 연료전지 기반 이쪽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2025년 SOFC 양산을 통해서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 엄청 날라간다. 재무는 매출이 올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을 그렇게 버는 회사는 아니겠지. 근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보다, 그치?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재무 상태표는 네, 아직까지는 뭐 약하죠. 자본금은 변함이 없고. 그 영업활동 현금은 오히려 플러스였다. 영업활동이 여기까지. 그러다가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 뭐가 들어오는 게 있었나 보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뭐 그럼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요 종목 AI에게 의뢰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네, 두산 피어셀 이거 함께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장 코드명은 336260, 336260이고요. 두산 퓨어셀. 네,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는, 뭐, 그냥 성장주인 것 같아. 뭔가 지금 두산 퓨어셀 우선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 좀 알려주실래요? 우선 여기 보게 되면은 2019년 연료전지 사업부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어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에서 당기순이익도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거든.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고 손실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매출이 올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5,700억 원.
네, 그 2025년 회계연도는 4,500원이었으니까 약 1,000억 원 증가하는 거니까 많이 증가하긴 하네. 평상시보다 그죠? 2024년도에 그 매출액이 4,118억 원이었을까? 그런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은 2023년에 네, 78억 원이었고 2024년에 1,011억 원이었어. 그러고 2025년에 네, 손실이었죠. 565억 원. 근데 다시금 네, 올해 다시 네, 93억 원으로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익 자체가 많았었는데 영업활동형 플러스였던 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근데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플러스였구나. 16억 원. 예,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활동 연결이 플러스였고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많았었고 당기 순이익도 많았었는데 네, 영업활동 현금이 1,011억 원으로 플러스였고 근데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많았어 당기순이익도 많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도 565억 원으로 손실 많았고 그리고 2026년에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근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아직까지 네 올해도 네 마이너스 그냥 손실이 좀 줄어든다 그런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이 크게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1,000억 원 평상시보다는 네 1,000억 원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뭔가 성장성의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뭔가 시장 파일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보니까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뭔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사업적으로 나름대로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런 신사적이라고 한다면 해자 기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PAFC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PAFC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료 활용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PAFC가 뭔지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어원과 뜻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 SOFC 양산을 통한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시장 지배력 강화 추구하고 있다. 근데 SOFC 이거에 대해서도 네, 어원과 뜻 알려주시고 이거 아마 수소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회사에 그 코어 기술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거하고 엮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전력이 매우 하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진행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네, 보유 지분의 7.92%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공시가 아니라 이거 지분 현황 볼까요? 지분 현황은 다 플러스죠. 여기서 내부자 매수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회사의 그 핵심 코어 기술하고 비즈니스 모델 좀 알려주시고 나머지 좀 재무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추구하는 뭐 경영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모멘텀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네, 좀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주가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어, 언제까지 좀 이 회사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잠깐만요. 네, 2021년 2월 15일 정도 그때 65,400원 정도 대략 그 정도 찍었고 그러다가 언제까지 빠졌었냐면 2025년 4월 16일까지 그때 대략 봤을 적에 어 13,300원까지 빠졌어요. 13,300원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네, 2026년 4월 27일까지 확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기간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때 올라갔을 때 벌써 뭐 250% 이상이 상승된 상태고, 그리고 그러다가 뭐 최근에 정가 돌파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네, 우선은 이제 여기서 한번 매집봉 때렸죠. 네, 2026년 5월 11일 날 매집봉 때리고, 그 다음에 핸들형 패턴 주었다가, 살짝 눌리면서 5월 20일 날 저가로 해가지고 73,000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5월 20일 날 네, 유성형 캔들 나오면서 네, 전고가 돌파하면서 네, 이전 고가 돌파해서 65,000원 돌파하면서 네, 65,000원 돌파가 여기 맞죠? 아니구나.
잘못 이야기했나? 잠깐만,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못 이야기했다. 그 부분은 잘못 이야기했다. 하여튼간 그때 6만 5천 원 돌파한 것은 2026년 5월 6일 날 돌파했다. 이때 장대 양봉 상한가 때리면서 이때 돌파했구나. 그때 전국가 돌파한 건 저거예요. 2026년 5월 6일 날 이때 상한가 때리면서 좀 돌파했어요.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 5월 22일 날 10만 6천 원까지 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모멘텀이 무엇일까? 올라가는 모멘텀이 제가 예상한 것처럼 저거 아닌가? 데이터 센터에 앞으로도 이제 증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전력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쪽에 그 수급이 좀 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근데 확실하게 수급이 붙었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기관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예, 지금 보니까는 2025년 9월부터 계속 들어왔네. 기관계는 2026년 1월부터 들어오고 있고 해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수급은 좀 외국인과 기관계 붙고 좀 개인은 매도 때리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의 그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미래 모멘텀 그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재 봤을 때는 전력 쪽인 것 같아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력적인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데이터 센터 쪽 거기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 전력을 판매하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엮여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게 수소 쪽이라고 한다면 뭐 그 부분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블룸 에너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얼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쟁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회사가 그쵸, 해외 쪽으로 뭔가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해외 쪽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이 회사가 그냥 국내 쪽의 시장만 좀 바라보는 건지 해외 쪽의 진출을 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그 포지션이 어디인지 국내 시장인지 해외 시장인지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뭐 혹시나 해외 쪽으로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해외 쪽에 어떤 회사들하고 좀 조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뭐 해외 쪽 사업에 뭐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해외 쪽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제품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거 좀 미래적인 모멘텀 네 그런 미래적인 사업 부분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녹화 안 되고 날라가 버릴 경우가 있지. 아, 이게 띠리릭 하면서 녹화되고 정렬을 하고 있는 거죠. 오, 됐다. 녹화됐다. 이게 날라갈 때가 있어. 날라갈 때가 있어 갖고서 날라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간혹 가다가 뭐 날라갈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날라갈 때도 있어서. 한번 이제 분석하는 거 결과 기다려 볼까요? 열심히 잘 분석하겠죠. 이야기 좀 들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나머지는 뭐 차트 분석은 끝났으니까 수급 괜찮죠? 아까 수급 같이 봤고 STT로 떠들어대면서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한 거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재무적인 부분 쪽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야, 그래도 그 STT가 그 GPT는 좀 길어서 그건 좋은 것 같긴 해. 따라라. 봅시다. 나왔다. 금방 나오죠. 사용자님 잡은 방향이 맞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지금은 시장에서 단순한 수소 테마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분산형 전원, 연료전지 재평가라는 축으로 다시 가격이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연료전지 재평가, 분산형 전원. 다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가가 먼저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됐고 전력 인프라 기업 실적은 아직 그 기대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냐보다 기대가 실제 수주, 마진, 현금흐름으로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치? 약간 이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두산 피어셀의 모델, 두산 피어셀은 기본적으로 발전용 연료 전지입니다. 발전용 연료 전지 회사.
즉 수소차처럼 움직이는 모빌리티용 연료 전지가 아니라 건물, 산업단지, 발전소,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설치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파는 회사입니다. 발전용 연료 전지. 발전용 연료 전지. 이거 얘한테 물어봅시다. 재미나요. 하여튼간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회사 있고요. 수소차처럼 움직이는 모빌리티용 연료전지가 아니라 건물,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연료전지 주기기 판매, 발전용 연료전기 시스템 판매, 매출 규모를 키우는 핵심.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 표열셀이 단순히 수소를 파는 회사가 아니란 겁니다. 핵심은 연료 전지 발전 장비를 팔고 그 장비를 오래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연료 전지 발전 장비를 팔고. 두산 피어스의 공식 자료와 보도 자료 기준으로 회사의 주력은 PAFC, 인산형 연료 전지이고, 이 PAFC는 수소 모델, 천연가스 NG, 레트로 천연가스 모델 LPG와 NG를 함께 쓰는 듀얼 모델까지 다양한 연료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2025년 하반기에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양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 근데 이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저건데 그 블룸 에너지하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물어볼까? 우선 봅시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말하면 프론터와 토너,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너무 그렇다. 글씨 좀 크게 합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화력 발전소처럼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시스템이다. 이거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블룸 에너지와 같은 블룸 에너지, 예, 블룸이요, 블룸 에너지와 같은 회사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 모델? 제가 보기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 제미나이 STT. 이거 뭐 하고 있으니까 보고. 그래서 PAFC가 인산형 연료 전지. 쉽게 말하면 연료 전지 안에서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만드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갖고 전기와 열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시켜 연료를 만든 거지. 봅시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맥락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주기기 판매, 장기 유지 모습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블룸 에너지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장비를 먼저 대량으로 공급하고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소모성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며 고마진 서비스 매출을 올리는 락인 구조를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봅시다. 두 회사의 연료 전지를 만드는 화학적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기술적 특성이 제품의 용도를 가릅니다. 두산 퓨어셀은 전기도 만들지만 고온의 열이 동시에 많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전기 효율은 약 40%대이지만 버려지는 열까지 합치면 종합 효율이 80%가 넘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이 열을 사줄 곳, 지역 난방 공사, 대형 온수 수요처 찾을 곳이 같이 붙어 있는 국내 대형 발전소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기술인 SOFC도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 진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블룸 에너지
고체 산화물 SOFC 주력. 열은 거의 나오지 않는 대신 순수 전기 생산 효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방식입니다. 즉 온수나 난방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양질의 전기만 대량으로 필요한 환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인포그래픽 갖다 그려서 저한테 좀 보여주실래요? 좀 그림으로 보여주셔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이미지, 인포그래픽 이미지로. 그려주겠지? 한번 그림 보면 봅시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PAFC의 강점은 검증된 안정성.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전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냐 보다 즉시 설치 가능하냐, 안정적으로 돌아가냐, 유지 보수 체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PAFC는 전기 효율만 놓고 보면은 SOFC보다 낮아도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한 곳에 공급 가능한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에서 시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SOFC가 뭔가? 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약자입니다. SOFC의 전해질로 액체가 아니라 고체 세라믹 계열 물질을 씁니다. 고온에서 작동하고 전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SOFC가 기존 연료 전지보다 전기 효율이 높고 기존 SOFC보다 낮은 620도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FC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선박 추진용 연료 전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PAFC는 현재 매출의 기반이고 SOFC는 미래 밸류에이션의 기반이다. 그려줬나? 야, 영어로 그려주냐? 영어는 모르겠어요. 한글로 그려줘, 한글로. 나 한국 사람이야. 한글로 그려주세요. 네, 그렇고. 이, 이 회사의 코어 기술은 무엇인가? 두산 퓨어셀의 코어는 단순히 수소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분산형 전력 생산, 장치 제조, 장기 운영 관리, 연료 다변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은 PAFC의 현재 상용화된 발전용 연료전지 단기 매출 기반, 그리고 SOFC는 고효율 차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미래 성장 프리미어, 연료 다변화, 수소, 천연가스, LPG 고객군 확대, 장기 유지 보수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님 말한 것처럼 전력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시장에서 수소 테마라기보다 전력 인프라 보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가 폭증한데 총전망 증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솔루션으로 현장 근처에 설치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이 부각되는 구조입니다. 하이엑시엄은 데이터 센터 유틸리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기반 청정 전력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고객 사례에서도 데이터 센터 도심형 발전열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룸 에너지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데? 예, 여기 있다. 이거를 네, 다운 받아가서 약간 확대해서 봅시다. 좀 다운 좀 받을게요. 좀 화면 좀 약간 전환 좀 할게요. 이거 다운 받아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글씨가 저기 화면이 작아서 제가 다운 좀 받을게요. 이거 지금 시간이 걸렸네. 다운로드 됐다. 잠시만. 화면에다 좀 띄울게요. 인포랩 연료전지 비즈니스 모델 초기 설비 투자 주기기 공급. 야, 주기기 용어가 주기기 이거 한자 같은데.
대략은 대략 아는 것보다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자어를 그러니까 주기기는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기술용 그러니까 한자가 너무 많아. 글자를 하나씩 풀어서 보게 되면은 중심이 되다, 가장 중요하다, 우두머리의 뜻하다. 원래는 배틀을 의미했는데 현재 물건을 담는 그런 그래서 뭐야? 어원 그대로 풀면은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라고? 발전소, 공장, 플랜트 건설에서 주기기는 계약과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당 시설이 존재하는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장비.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전기를 직접 만드는 터빈이나 연료 전지 스택. 정수 시설에서 물을 거르는 필터 시스템. 거의 핵심적인 거라는 얘기야? 뭐야? 컴퓨터 시스템에 비유하자면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핵심 두뇌인 본체가 주기입니다.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주, 기계, 물건을 담는 그릇이나 특정 목적에 쓰이는 도구 장치.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 주기기. 초기 설비, 투자, 주기기 공급 이런 걸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 그치?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매출, 장기 서비스 계약 이런 것도 이제 장기 서비스 하는 거고 두산 퓨어셀 PAFC 중심 이런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고체 산화물 해가지고 SOFC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이게 그거지. 어딨어? 아유, 요게 보니까는 저거 같은데? 요 보니까 블룸 에너지가 비슷한 건데, 그냥 원래는 송전 시설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송전 시설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약 3년 정도 걸리는데 신청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좀 주기기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갖고서 그거를 판매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업용이 아니라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제 화학작용에서 그 시스템 그 주기를 제공해서 판매해 갖고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거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기업이죠. 맞나요? 그게 블룸 에너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송전망을 통해 가지고 그거 신청하려면 3년 정도 좀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해 갖고서 그리고 백업용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맞나요? 네,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블룸 에너지하고 비슷한 그거더라고. 근데 이게 STD에서 오타가 많죠. 예, 그치. 예, 맞아요. 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미국 현지에서 블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진짜 현상이자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전 시 잠깐 도는 비상용 발전기 수준이 아니라 송전망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수년이라는 공백을 메우고 들어온 후에도 24시간 주 전원 무정전 백업 역할을 하는 온사이트 발전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거대한 정체 현상과 블룸 에너지가 치고 들어가는 역학관계를 실제 현장의 모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알죠? 예. 예, 그래서 송전만 가설하겠는데 3년 대기야.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데이터 센터 하려고 한다면 근데 블룸 에너지 주의 수개월 내에 이걸 이제 이 주기기를 설치해 갖고서 거기에다 이제 화학 관련된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력을 즉시 생산해 가지고 가동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 이게 데이터 센터가 여기 있어. 데이터 센터가 여기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전력을 받으려면 기관망
정부에서 이제 송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발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송전해 주고 여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3년 정도 걸려요. 신청하면 오래 걸려.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생산해 주는 기기를 여기다가 판매를 하는 거야. 전력 생산. 근데 이 전력 생산을 이렇게 연결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송전망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계 이 전력을 생산해 줄게. 근데 이게 어떻게 전력이 생산되냐면은 이 회사에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LNG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게 원료잖아요. 여기 기반해서 다른 거 이 회사가 만든 그 화학 제품이 있거든요. 화학하고 이걸 플러스 시켜. 이걸 플러스 시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요거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 있죠. 바이오가스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화합물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전력 만들지. 그럼 전력 만들면 바로 여기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기관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 이렇게 송배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이런 이제 주기기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주기기. 근데 여기에 그 기본은 뭐야? LPG,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라든지 NC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가스라든지 기타 등등 아니면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과 혼합물을 이 기존의 여기 회사의 어떤 기술력과 혼합해 가지고 여기서 전력을 바로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뭐냐면 블룸에너지야, 블룸에너지. 근데 블룸에너지가 왜 블룸에너지 이야기냐면은 이 회사의 블룸에너지 봐보세요. 블룸에너지가 주가가 엄청 날라갔어. 전력을 볼까요? 여기 있죠. 예, 블룸에너지 실제로 돈도 진짜 많이 벌어요. 엄청 날라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 두산 피어셀은 이렇게 날라간 이유가 두산 피어셀 이렇게 날라간 이유가 블룸에너지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회사가 왜 올라간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 사례가 있잖아. 블룸에너지라는 미국의 선행 사례가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전력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회사라고 보면서 미래 가치가 블룸에너지가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두산펠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을 벌긴 벌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것까지 모르겠고. 여튼간에 비즈니스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업 모델이긴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이거 그림 그린 거 이게 그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런 것 자체 이게 주기기. 주기기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참 이게 언어가 참 안 좋은 게 그거야. 언어가 좀 지저분한 게 압축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언어가 안 좋은 거야, 언어가. 언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주인주 농담이고. 어.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기계 장치. 그런 기계 장치가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판매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장기 서비스 계약도 맺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초기 제품 판매도 있고. 이게 원래는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총점망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데이터 센터지. 이거 봐봐 여기 있다. 원래는 이게 송전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바로 주기기에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그렇죠. 요 시스템을 요거죠 이거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서 여기서 전기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판매하는 거지. 됐죠?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블룸 에너지하고 비슷하다.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비슷해서 지금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서 올라가긴 하는데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여러분들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매출 성장,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은 장비를 만들고 납품하는데 재고, 부품, 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운전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좀 재무 좀 체크하시란 얘기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죠. 예, 전력,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 근데 지금 고효율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지금 주가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 전력 인프라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미래 전력 인프라 프리미엄, 미래 가치가 붙었다는 얘기죠. 특히 2026년 5월에는 북미 데이터 센터 향 PAFC 수요 확대와 SOFC의 셀스텍 수출 가시화 기대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언급됐고, 특히 2026년 5월에는 북미 데이터 센터 향 PAFC 수요 확대. 해외 쪽에 판매가 되는구나. 2025년 5월에는 북미 데이터 센터 향 PAFC 수요 확대와 SOFC의 셀 스택 수출 가시화 기대가 주가 상승. 증권가에서는 북미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 신규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논의 중 수주 확정.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되는지. 제품이 좋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PFC, 그다음에 SOFC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력에 대한 애착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네, 주 전원 보완. 여기 보시게 되면 전력망 부족 지역에서 현장 전력 공급. 네, PAFC하고 SOFC 모두 가능하다. 비상 백업 전원 뭐 이런 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PAFC의 장점은 발전 중 발생한 열을 냉난방 온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냥 부가적인 얘기고. 여기서 두산 퓨어셀의 PAFC는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한 검증 기술이라는 점이 강점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SOFC는 고효율 차세대 제품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는 전력가 이거 넘어갑시다. 해외 진출 포인트. 두산 피어스는 국내 시장만 보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미 중국 수출, 호주 협력, 미국 데이터 센터 기대. 그러니까 해외 쪽을 보고 있네. 중국 수출, 호주 협력, 미국 데이터 센터 기대, 선박용 SOFC 개발 등으로 해외 확장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피어스는 2022년 중국 회사와 105메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네. 그리고 블룸 에너지와 비교하게 되면 사용자님 말한 블룸 에너지, 제가 이거 발음이 안 좋아서 블룸 에너지를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STT로 해서 두 회사는 모두 데이터 센터 전력 난과 연료 전지 테마를 엮일 수 있지만 포지션이 조금 다릅니다. 포지션이 약간 다르네. 여기 두산 퓨어셀은 주력 기반이 PAFC고 그다음에 PAFC하고 SOFC 확대 이렇게 보는데, 블룸 에너지는 SOFC, 이거 고체 연료 전지 그쪽. 무슨 얘기냐면은 두산 퓨어셀은 요거하고 요거, 근데 요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여기 현재 여기까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요거까지 간다는 얘기지. 블룸 에너지처럼. 근데 블룸 에너지는 이제 이거 기반으로 해서 SOFC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래 여기 써 있네, 그렇지? SOFC 중심. 그리고 두산 퓨어스는 한국 발전용 연료 전지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블룸에너지는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 전력 시장에 강점이 있다. 두산 피어스는 북미 데이터 센터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것이 선발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 미국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테마 대표주. 이거 실제로 돈 많이 벌어요. 재무 봐보세요. 수주 확인, 수율, 재무 부담,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수익성, 경쟁 심화. 근데 여기는 진짜 돈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두산 피어셀은 이제 기대감인 거지, 기대감.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긴 해요. 두산 피어셀은 한국형 발전용 연료 전지 강자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자로 넘어가려는 구간입니다. 블룸 에너지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대안으로 더 직접적으로 인식된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블룸 에너지 미국 시장이고 두산 피어셀은 블룸 에너지와 비슷한 테마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직은 실적 검증 단계가 더 남아 있는 후발 재평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가 주가가 적게 올라갔으니까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체크할 모멘텀은 북미 데이터 수주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봐야지. SOFC 양산 수율 이쪽으로도 이제 미래 모멘텀이 있는지. 왜냐면 이게 그 블룸 에너지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에만 좀 포커스이 있는 거지. PAFC.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나요? 특히 SOFC 수율이 중요합니다. 신공장과 신제품은 초기에 매출을 늘려도 원가가 높고 수율이 낮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FC 기술 모멘텀인 동시에 손익 리스크도 하여튼간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두산 피어스는 지금 적자 기업이긴 한데 주가가 적자 기업인데 주가만 오른 종목으로 단순하게 보면 놓치는 게 있고 반대로 AI 전력난 수혜주니까 무조건 간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정확한 위치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업 방향은 좋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분산형 전원, 수소, 천연가스 기반 연료 전지, SOFC, 고효율 기술은 모두 시장이 좋아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좋다는 얘기예요. 둘째, 주가 모멘텀은 실제로 붙었습니다. 차트상 전국가 돌파, 외국인 기관과 수급,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가 결합되면서 강한 재평가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하지만 실적은 아직 검증 중입니다. 매출은 커지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넷째, 앞으로의 핵심은 수주 공시입니다. 특히 북미 데이터 센터향 PAFC 또는 SOFC 관련 수주가 실제로 나오면 시장은 테마가 아니라 실적 성장 경로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대로 수주가 지연되거나 SOFC 수율 개선이 늦어지면은 지금 붙은 프리미엄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은 테마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일 짧게 정리하게 되면 두산 피어셀은 수소 테마주가 아니라 전력 부족 시대의 분산형 발전 장비주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의 본질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북미 수주 기대, SOFC 양산 기대, 기간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됐다. 하지만 아직 재무적으로는 매출 성장, 이익 개선, 현금 흐름 개선이 완전히 확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느냐, 그치? 수주 공시, 뭐 미국향, SOFC 수율이 안정화되느냐,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굳어지느냐, 이 세 가지가 주가의 다음 단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거 이야기 한 거 있나?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PAFC하고 SOFC 있잖아요. 요거의 그 장단점과 차이점 그리고 작동 방식 요거 좀 비교 분석 좀 해주실래요? 일목요연하게. 지금 좋죠. AI 이야기하면 다 만들어주잖아. 내 사용자님 요거는 인산형 연료 전지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블룸 에너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PAFC는 검증된 안정형 발전 장치고, 그리고 SOFC는 고효율 차세대 발전 장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PAFC는 인산형 연료 전지고, SOFC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인산 액체하고 고체 세라믹 산화물. 작동 온도 있고, 기술 성격, 안정성과 상용화 중심, 고효율 차세대 중심, 전기 효율은 중간 수준. 그래서 이게 전기 효율이 높다는 얘기지. 열 활용도 가능, 매우 유리하다. SOFC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 기동 속도가. 고온 예열 필요, 느린 편이다. 내구성은 상용 운전 경험이 많음.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용 분야가 건물, 발전소, 병원, 분산형 전원. 이제 요거 SOFC는 데이터 센터 고효율 발전, 산업용, 선박용. 투자 관점, 현재 매출 기반. 요거는 이제 얘는 현재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미래 성장 프리미엄으로 붙는 거고. 작동 원리 둘 다 태우는 발전이 아니라 반응 발전. 그래서 요거 또 한번 인포그래픽을 그려서 볼까요?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서 저는 저렇게 글씨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림으로만 좀 이해하는 게 제게는 좀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야지 뭔가 딱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려봅시다. 그 그림 나오면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선 그림 그릴 전까지는 네. 그래서 보고 두산 퓨어셀 대입하게 되면 두산 퓨어셀은 PAFC가 기존 주력 사업, 현재 매출 기반이고, SOFC는 신성장 사업, 미래 성장성의 근거, 데이터 센터, 신규 수요처. 그래서 이제 PAFC는 지금 실제로 수주가 나오고 매출로 잡히는가. 그리고 SOFC는 양산 수율이 안정되고 고효율 제품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가. 근데 아직은 이건 미래라는 거죠, 미래. 아직까지 여기 검증받은 거는 PAFC인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PAFC는 안정성 중심의 현재형 기술, 그리고 SOFC는 효율 중심의 미래형 기술. 두산 피어셀을 볼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PAFC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 기술, SOFC는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올려야 하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두 기술을 동시에 재평가시키는 수요처. 그래서 앞으로 두산 피어셀의 진짜 체크 포인트는 PAFC 수주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SOFC 양산이 안정화되는지, 이 두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인포그래픽 그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봅시다. 네, 그러면 딱 이해가 되죠. 이것만 딱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림이 나와야 돼. 예, 그림이 나오면 금방 이해가 돼. 글씨는 한계가 있어. 글씨는 선형이잖아, 그치? 근데 글씨는 디테일함의 장점이 있지. 글씨는 디테일함의 장점인데 한눈에 보기는 좀 어렵지. 그림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도 딱 현장감 있잖아. 글씨는 그냥 압축된 언어잖아. 현장을 압축시키는 언어. 개념어였죠, 개념어 대부분. 현장이 다 무너지지, 글씨는. 그거에 이제 한계를 보고 나는 게, 그래. 어? 이렇게만 그렸어? 이렇게만 그렸구나. 그냥 봅시다. 그냥 비교평으로만 했다. 비교평. 그냥 그래 그래도 봅시다.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거는 약간 글씨가 작다.
그래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PAFC는 인산형 연료 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둘 다 저게 전력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화합물이 인산형 연료 전지인 거고 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용 분야 보게 되면 건물, 발전소, 병원, 분산형 전원 그리고 요거 SOFC는 지금 블룸 에너지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용, 선박용, 고율 엔진.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적정 온도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600도에서 1000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거 FAFC PAFC 인산형 연료 전지는 현재 매출 기반이고 그리고 SOFC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블룸 에너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래 성장 프리미엄 제품이란 거죠. 예, 됐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났죠? 예, 다 알았지? 원래는 이제 여기에 송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요거 인허가 되기 전에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PAFC 요 주기기 SOFC 이 주기기 얘가 들어와서 다른 이제 연료 전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수소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얘가 버무러지는 거예요. 얘하고 플러스 버무러져서 이 얘가 전력이 되는 거야 전력. 이거 똑같은 거야. SOFC도 얘하고 버무러져 가지고 전력이 되는 거야.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여기 뭐 수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그치?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공.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인허가 떨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오는데 뭔가 이렇게 그 인프라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깔기 전에 이미 데이터 센터는 건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용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약간 백업용의 의미도 있고 혹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야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요씨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50분 걸렸대. 종목 하나만 분석하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종목 분석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핵심 코어 기술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두산 피어스 볼게요.